196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서구록 음악의 물결 속에서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선율을 피워냈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가락과 날카로운 일렉트릭 기타 리프가 뒤섞인 익숙하면서도 낯선 충격적인 사운드. 이 기묘한 조화는 곧 거대한 음악적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에는 수천 년간 이어진 아나톨리아의 깊은 영혼이 담긴 전통 민속 음악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자유와 저항을 외치는 서구 젊음의 상징, 폭발적인 록 사운드가 존재했죠. 이 두 극단적인 문화는 과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었을까요? 1960년대 이스탄불, 새로운 것에 목마른 젊은 예술가들이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들은 전통 악기 사즈에 앰프를 연결하고 고대 리듬 위에 록 비트를 입혔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융합하며 새로운 소리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허문 음악이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르의 혼합을 넘어 튀르키예의 정체성을 서구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소리였죠. 이 혁명적인 음악은 곧 아나돌루 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했고 그들은 전통의 뿌리 위에서 현대화를 꿈꿨습니다. 이는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라디오와 음반을 통해 비틀즈, 롤링 스톤즈 등 서구 록밴드의 음악이 튀르키예 젊은이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전통 음악과는 다른 강렬한 사운드와 자유로운 에너지는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음악적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아나톨리아의 깊은 음악적 뿌리가 있었습니다. 애절한 민요와 영적인 멜로디를 담아내는 민속 악기 사즈는 튀르키예의 삶과 정서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죠. 서구록의 강렬한 비트와 이 전통 선율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이 두 문화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튀르키예의 젊은 음악가들은 단순히 서구록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일렉트릭 기타와 드럼에 아나톨리아의 선율과 사즈의 영혼을 불어넣으려는 과감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문화의 씨앗은 비로소 하나의 토양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 음악가들은 서구록 사운드에 매료되었지만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민속 음악 유산을 록과 결합하는 대담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나돌루 록이라는 독창적인 장르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우자 중 단연 돋보였던 인물은 튀르키예 록의 대부 에르킨 코라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일렉트릭 사즈를 도입하고 튀르키예 전통 가락을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와 엮어내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제 음악은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충격이었습니다. 에르킨 코라이와 함께 모올라르 모올라자는 또 다른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 민속 악기를 록밴드 구성에 세련되게 접목하여 더욱 깊이 있는 퓨전 사운드를 선보였죠. 이들의 음악은 빠르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아나돌루 록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에르킨 코라이와 몰라르 같은 초기 선구자들의 용감한 시도들은 단순한 실험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튀르키예 영혼이 담긴 멜로디와 서구록의 에너지를 융합하며 아나돌루 록이라는 독자적인 음악적 언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황금기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1970년대 튀르키예 대중음악은 바야흐로 아나돌루 록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그 중심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바르슈 만초가 있었죠. 그는 전통악기와 서구록을 절묘하게 결합하며 튀르키예 고유의 정서를 담은 신선하고 독창적인 음악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곧 시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른 젬 카라자는 특유의 깊고 강렬한 목소리로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아나돌루 민요의 서정성에 하드록의 날카로움을 더하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용감하게 노래했죠. 그의 음악은 단순한 선율을 넘어 시대의 아픔과 저항 정신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성 아티스트 셀다 배우자는 맑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대중을 압도했습니다. 전통 포크에 사이키델릭 록을 접목하여 사회 불평등에 맞서는 투쟁적인 메시지를 거침없이 던졌죠. 그녀의 열정적인 음악은 젊은 세대의 깊은 공감을 얻으며 저항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르슈 만초, 젬 카라자, 셀다 배우잔, 이들의 활약 속에 아나돌루 록은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튀르키예만의 독자적 음악 정체성을 확립했죠. 이 황금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오늘날까지 불멸의 울림으로 튀르키예 문화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정이 기타의 날카로운 리프와 드럼의 강력한 비트가 튀르키예의 오랜 민속 선율과 만났을 때 아나돌루 록은 그 어떤 음악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낯선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전 세계를 휩쓴 사이키델릭의 물결은 튀르키예 음악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죠. 그들은 서구의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아나톨리아 특유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감성을 더해 듣는 이를 홀리는 듯한 독창적인 세계를 창조해냈습니다. 이 독특한 사이키델릭 사운드의 중심에는 튀르키예 민속 악기 사즈스가 있었습니다. 일렉트릭 기타의 날카로운 리프 사이로 사즈의 깊고 울림 있는 소리는 고대 아나톨리아의 정서를 불어넣었죠. 이는 단순한 악기 추가를 넘어 록 음악에 튀르키예적 영혼과 서사적 깊이를 부여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사즈의 에조띤 선율은 아나돌루 록에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돌루 록은 단순한 음악적 실험을 넘어섰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튀르키예는 급변하는 사회 정치적 격동기를 겪고 있었고 이들의 음악은 저항의 목소리이자 민중의 대변자 역할을 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고통, 이주민의 애환,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사이키델릭 사운드와 사즈의 에조띤 선율에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가사는 희망과 좌절, 사랑과 분노를 담아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사이키델릭과 사즈, 그리고 저항 정신의 융합은 아나돌루 록을 단순한 장르가 아닌 튀르키예 대중음악사의 가장 진보적인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구성과 긴 연주곡으로 프로그레시브 록의 미학을 구현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불멸의 선율은 오늘날까지도 튀르키예인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 단순한 유산을 넘어 살아있는 문화적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황금기는 저물었지만 아나돌루 록이 남긴 울림은 튀르키예 음악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 그들의 실험 정신은 후대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며 튀르키예 대중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아나돌루 록의 독창성은 21세기에 접어들며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음악 애호가와 DJ들은 희귀 음반들을 찾아 나섰고 튀르키예 음악의 독특한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매료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이 숨겨진 보물들을 세상에 다시 알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나돌루 록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을 넘어섰습니다. 포스트 펑크,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음악을 샘플링하고 오마주하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튀르키예 전통 악기 사즈와 강렬한 록 리듬의 결합은 국경을 넘어 영감을 선사합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과감히 경계를 허물었던 아나돌루 록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피어난 이 저항과 조화의 선율은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불멸의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